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던 코스피는 장중에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으나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자마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5%대 급락이 나왔고,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었으나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말았어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되었는데 한국 증시가 동시호가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동시호가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동시호가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칠 듯한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건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이었고 6천만 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폐장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도 마이너스 3.38% 하락 중이며 비트코인 이외에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가 시작하자마자 비덴트 같은 코인 관련주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믹스 코인이 아침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였던 게 지금은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똑같죠. 우리 한국 증시가 종료되자마자 갑자기 5%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1%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비트코인이 또 폭락하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4.3%까지 하락 중인데 그와 동시에 지금 비덴트 같은 코인 관련주도 똑같이 추가적인 급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이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업체 양강백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 업체 양강백은 만기에 도달한 달러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저 뉴스가 10시쯤에 발표가 됐고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와 상하이 종합지수가 당연히 떡락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홍콩 항생지수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35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플러스로 출발을 해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저렇게 장 초반부터 장 중반까지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하니까 아시아권 증시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해서 상승 전환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가 오늘 1.32%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0.05%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증시가 1시간 일찍 끝납니다. 자, 지금 홍콩 항생 지수를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 지수가 떡 나가자 하락폭이 더 거세지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대만 증시는 상하이 종합 지수가 0.5%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 장이 마감돼서 이렇게 하락폭이 적은 거지. 만약에 동시간대에 장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면은 대만 증시도 어쩔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국제유가가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장이 개장되자마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S-오일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프로그램만 믿으면 안 되는 게,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해도 기관이 그 주식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기관 투자자가 위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해줄 경우에는 주식이 상승이 나오겠지만, 외국인이 던지는 걸 밑에서 받아먹기만 할 경우에는 주가는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저렇게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이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렇게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SK이노베이션의 깐부죠, LG화학 역시 이렇게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오늘 큰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일주일 연속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큰주전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세요. 장 초반에 이렇게 2%대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척 했다가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다시 뺍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다가도 중간에 반등을 주는 척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셔요. 왜 그렇게 중간에 반등을 줄까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호가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사줘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락폭이 크게 나와도 중간중간에 반등을 줘요.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맥스라던가 위메이드가 자꾸 반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펄어비스도 장 초반에 3% 이상 빠졌는데 보합을 가려고 했고, 카카오 게임즈 역시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다가 반등의 조짐이 보였는데, 차트를 보세요. 대주전자 재료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많이 빠지자마자 반등 나오는 척하고 다시 빼고, 다시 반등 주는 척하고 또 빼고, 요런 자리가 공매도 핵심 포인트거든요. 저렇게 공매도를 딱 쳐놓은 다음에 이렇게 투매를 일으켜 버리면은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쫄리면서도 요렇게 또 지난번 저점을 터치하거나 깨져버리면 또 여기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메이드 맥스를 보면서 내 주식도 저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투매 잡기 하다간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금지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펄어비스는 두 종목 다 공매도가 돼요. 자, 그리고 유가 말고 여러분, 오늘 급락이 나온 천연가스를 보셨나요? 이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자, 오늘 GSE라는 종목을 장중에 잘 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분에 한 번씩밖에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 체결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9시 11분이 첫 거래고 마지막 거래가 9시 24분인데, 이렇게 한 체결창에 10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은 사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도 없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 심하고,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갖다가도 4%, 5%의 갭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돈이 2천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가가 5% 가까이 상승이 나옵니다. 아니, GSE는 천연가스 관련주고 아침부터서 천연가스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갑자기 11시 5분 전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났을까요?
그건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이 4일 전부터 GSE를 이렇게 물량을 매집해 두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떠 넘기려고 돈 몇천만 원으로 이렇게 주가를 확 띄워놓고 프로그램으로 왕창 매도하면서 오늘 몇만 주를 던졌습니까? 네, 오늘 30만 주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아놓은 종목이 절대 오를 수 없는 악재에도 오른다? 그건 그냥 꼬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GSE라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무슨 섹터인지도 모르고 검색식이라던가 혹은 상승률 순위를 보고 매매하다가 그냥 빨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급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가스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2등주가 대성에너지인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엔 지금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주식을 매집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가 내렸어요. 20%. 그런데 주가는 왜 안 오를까요? 분명히 지금 대성에너지도 GSE처럼 매집해놓은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외국계의 펀드 자금 혹은 ETF 관련 상품이죠.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한 달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오늘 로스컷 나왔죠. 주식이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산다고 주가가 오르면은 정말 주식이 쉽겠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맨날 사는 주식만 같이 따라 사면 되니까. 하지만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여기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한 5일 빼놓고 다 샀는데 지금 주가가 45%가 빠졌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급 매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종가에 찾아가지고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법이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잘 안 통하죠. 수급이 아무리 들어와도 주가가 계속 내려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15%라던가 20%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로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게임빌 같이 이렇게 그냥 종가까지 막 15% 밀려가지고 끝나는 종목이 더 많지. A급 종목들은 낙폭 과대가 나와도 매수 타점을 안 줍니다. 자, NH벅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3,250원과 13,100원에다가 이렇게 깔아두고 매수하려고 놔두니까 봐봐, 딱 13,300원까지 탁 내려간 다음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먹을 기회를 안 줍니다. 조금 더 싸게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급등시켜버리고. 아니, 인간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위험한 시간대에 그냥 시장가로 막 매수를 해버립니다. 10시 40분이면은 점심시간이라서 정말 투매가 나올 수 있고 위험한 시간대인데 그냥 막 시장가로 막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막 카카오 게임즈 막 9만원대 지지해주는 거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그냥 위에서 공매도 엄청 쳐버리고 그냥 아예 찍어 눌러버립니다. 반등 따윈 주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볼린저 중앙선에서 반등 나오는 거라던가 밑에 하단선에서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번에도 이렇게 하단을 터치하면 반등 나오겠네 하면서 9만원대에 막 집중적으로 매수한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낙폭과대 종목은 악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위메이드 같이 대장주가 다 죽어버렸고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공매도가 가능한 낙폭과대 종목은 웬만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니까 주가를 찍어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막 40% 50% 찍어 누르잖아요. 지금 이 20만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이너스 52%예요. 52%. 근데 이게 차트를 길게 해봐도 똑같아요. 지난번 여기서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고 주가를 6만원대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60% 가까이 뺐고 이번에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50% 이상 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20만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인 10만원은 무조건 지지해주겠지 하고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8%까지 빼버리죠. 10만원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올커니 네가 10만원 지지해주면은 네가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그 위에다 공매도 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빼버리고 그 다음날 반등 주고 또 빼버려요.
이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진짜 야성미가 느껴지는 야수의 종목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3천만 원대까지 보냈다가 다시 8천만 원까지 보내는데 이 사이클이 여러분 1년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대부 시스터즈도 똑같아요. 9월 27일이면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3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여러분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021년도 3월입니다. 1년 동안 주가를 최고점을 찍었다가 반토막 이상 냈다가 다시 최고점 찍었다가 또 반토막 이상 냈다가, 저런 거 한번 엇박자 타면은 진짜 계좌 다 망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오늘 상승할 섹터와 오늘 내릴 섹터를 정리를 해놨었죠. 어제 영상에서 정리했던 것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악재로 인해서 대주전자재료와 LNF를 비롯한 전기차주가 대부분 하락을 했고, 코인이랑 게임 관련주도 당연히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현대바이오에 낚이신 분들 진짜 없겠죠. 이거는 제가 3일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전부 다 매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EBS에서 현대바이오와 관련 있는 최진호 교수가 방송에서 나왔었고, 또 내일은 코다리 식구 치료제 관련 현대바이오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매수 잔량이 22만 주가 쌓여 있었고, 시가 갭도 6% 이상 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죠? 매수 창구를 보시면은 단타의 제왕 JP모건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JP모건 창구는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다음날 그대로 다 팔아버리는 아주 쓰레기 같은 짓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대바이오가 저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절대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마시고, 아침에 갭이 떠도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현대바이오의 주가를 보시면은 짜자잔 아주 주가가 개박살이 났습니다. 자, 매수 주체를 JP모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매도를 보시면은 오늘 JP모건 창구로 아침부터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으며,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대놓고 30만 주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7.15%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80%니까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1분 동안만 갭을 띄워놓고 그 뒤로 그냥 쭉 뺐어요. 심지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내일 기자회견이 열리면은 분명히 탈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종목은 찌라시 띄워놓고 그 다음날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 한 다음에 주가가 쫙 빠졌던 전례가 있어요. 분명히 제 예상으로는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햄스터 갖다가 몇 마리 실험해놓고서 우리 백신이라던가 유효 후보 물질이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서 벅스라는 종목이 있죠. 그런데 이 벅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관련주입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날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 이제 이벤트까지 2주가 남았다고 지금 다 헤쳐먹는 걸까요? 아니, 어제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놀면 뭐하니에 싸이월드가 소개됐다고 하면서 주가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무슨 기업은행에서 도토리은행을 싸이월드에 오픈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대선 후보들도 싸이월드에서 저렇게 홍보를 할 것이라는데, 저는 싸이월드가 절대로 인기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젊은 애들이 SNS, 페이스북조차 하질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난번 대선 때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에 너무 많이 방치가 되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추천 아이디가 떠버리고 부모님이 내 페이스북을 맘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도 이용자가 감소가 되고 있죠. 자, 페이스북 이등주 한글과 컴퓨터도 장중에 5%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이렇게 보합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놓고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종목이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는 얼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할 때는 항상 주가가 내리는 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씨 테마주가 참 뜨거웠죠. 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준석 씨하고도 울산에서 만나고 김종인 씨하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게 위즈코프였거든요. 하지만 위즈코프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13.45%가 상승을 했으나 장 초반에 잠깐 3분 카레를 먹고 오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뺐어. 거기다가 하방 VR을 찍었어요. 자, 참 어이없게도 윤석열 씨 1등주는 서현 탑메탈이 차지를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7,000원을 넘으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2등주인 서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서현이라는 종목을 잠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서현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던 바로 여기 14,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14,7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린 종목입니다. 위에 호가가 2만주, 만주씩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걸 누가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위에 15,000원을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만주도 못 뚫을 것 같고 내가 위에다가 500주를 걸어버리면은 위에가 또 만주가 돼버리니까 투심이 어느 정도 붙기 전까지는 빨리 빠져나오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4,7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현의 종가를 보시면은 제가 매수했던 매수가보다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종가는 플러스 10%대로 마감이 되었고 종가가 14,050원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서현을 빠져나온 이유 중 하나가 옵션 때문이거든요. 지수 상방 베팅인 콜옵션을 분명히 외국인이 사고 있었고 기관은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시 50분 정도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지수 상방 베팅 콜옵션을 사다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가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콜옵션을 전부 다 매도했죠. 거기다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가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매수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잘못하다가 종가에 투매 나오겠네, 튀어야지 하고 튀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준표형 관련주 TBC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민이 됐어요. TBC가 장막판에 투매가 나와서 이 부근에서 계속 샀는데 여기서 마지막 동시효과 때 뿅 하고 올라와서 장대 양봉이 떠줘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240원에 나왔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봐도 1% 정도 상승이 났어도 이거 어차피 위에다가 주문 넣어도 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지난주 종가에 이렇게 공매도를 풀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코인이 떡락을 하든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든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주식이 없으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가진 종목은 마이너스 5%까지 빠지더군요. 이렇게 시초가부터서 플러스 2%까지 수익을 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전혀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실 때도 악재가 있는 종목에다가 쳐버리면은 반등이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방금 영상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는데 하락 전환이 되었네요. 물론 여러분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하자마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추격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비덴트, 위메이드 거기다가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모두 다 급등했는데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막 이렇게 한가 가려고 하는데 나는 보합에서 출발해도 마이너스 2% 3%인데 지금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오늘 시초가부터 붙어서 마이너스 7% 이상 빠지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반등도 나왔고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거나 평단가가 높아버리면은 아침에 그냥 손절을 때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평단가라도 낮으면은 하락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참고 상승 전환이 나올 수가 있지만 시작부터 마이너스 7%인데 이게 반등이 여기서 안 나왔었으면은 이분들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네요. 그건 바로 신데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체결량을 보시면은 체결량 수량이 너무나 작습니다. 상한가를 갈 때 위에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완전히 끌어올렸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갭도 크게 뜨지만 이 정도 갔다가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간 이유가 공시가 떠서 그런데 에이, 이거 무슨 동물 실험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효과 있다 뭐 이런 찌라시로는 지금 시장에서 택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코롱생명과학 보세요. 코롱생명과학의 임보사가 뭐 추가 임상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뉴스 나와가지고 이 종목 지난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21%까지 올렸다가 아침에 상승했던 상승분 다 빼버렸죠. 지금 제약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급등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HLB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2.25%까지 잠깐 상승시켜놓고 그냥 바로 워터파크 개장했습니다. 자, 인트로메딕도 보세요. 갑자기 장 초반부터 무슨 VI 찍을 것처럼 보여주고 VI까지 두 호가 남겨놓고 바로 밑으로 하방 VI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찌라시, 웬만한 공시로는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상한가 근처를 간다고 해도 바로 빼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너무나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네마스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장 초반이랑 장 막판에만 살짝 올리지 장 중반에는 절대 안 올려. 얘는 여러분 항상 이러거든요. 한 1, 2주 동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선 그냥 지옥 가면은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종목은 태생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수급으로 작전치는 종목이고 잠깐 올렸다 빼는 종목이고 항상 수급은 상승이 나올 때 외국인이 팔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도 저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다? 키네마스터의 외국인 보유율 수량 같은 경우에는 2%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의미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인테크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장중에 차트를 봤을 때 3분봉이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빠질 때도 하방 VI 바로 맞고 끝납니다. 지금은 상한가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냥 잠깐 올렸다가 다 빼버리는 그런 장이고 이 종목을 오늘 고가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이너스 16%. 여러분 지금 장이 가겠지 하고 조금만 보자 하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시젠이 팍 올랐을 때 여기서 바로 익절하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뭐 여기 뭐 아직 뭐 지지대를 지지해주겠네 7만원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보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7만원 지지대를 쫙 끊고 다다다다닥 내려가요. 그리고 종가의 투매 이게 상방 VA라던가 이런 걸 막 찍잖아요. 그럼 잠깐 올려주는 척하고 위로 절대 안 보내더군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7,000원을 갈 것처럼 보여주고 그냥 밑으로 쭉 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이 되게 무섭고 수익 줄 때 빨리빨리 챙기고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 상방 베팅인 콜옵션을 풀로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는 언제 지수로 확 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리면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도 같이 내리기 때문에 게임주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NFT의 태생이 코인이기 때문에 NFT 관련주도 비트코인이 떡 나가면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의 시세를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싸이월드 관련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17일입니다. 다음 주에 런칭이 되는 순간 싸이월드 관련주는 모두 다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싸이월드 관련주는 웬만해서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